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엔 휴식을 취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힘차게 달려가고 중년엔 결실을 맺으며 노년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누리며 평온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어쩌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살지? 외롭게 늙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2050년에는 90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독거노인이 늘어나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7가지 비결입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 7가지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비결, 건강관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의 중요성을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하고 힘든 일을 해도 금방 회복되니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때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담배를 끊었더라면, 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5세인 김 어르신은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체격도 좋고 힘도 셌던 김 어르신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젊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멀쩡했고 무거운 짐을 들어도 거뜬했지요.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웠고 술도 거의 매일 마셨어요. 김 어르신은 건강검진을 한 번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한꺼번에 발견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완치는 어렵고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의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10년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요.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았어도 초기에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알의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등 약봉지가 한가득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식사도 제한적이며 운동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등산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숨이 차서 힘들어요.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다가 나이 들어 고생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관리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지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걷기는 관절의 부담도 적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는 동안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주 2, 3회 정도는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 등으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몸을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기 쉬운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등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챙겨 드세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짠 편인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적게 넣고 국물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70-80% 정도만 채우세요. 소식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적당히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암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세요. 카페인이나 술도 수면을 방해하니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병, 고혈압, 우울증 등을 유발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암뿐만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으세요. 술도 절제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간 건강을 해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일주일에 2~3회 이하로 마시고 한 번에 소주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쓴다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꾸준히 운동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건강하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20대, 3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하면 60대, 7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40대,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노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결, 경제적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매일 경제적 걱정에 시달리게 되지요. 노후 빈곤은 단순히 가난한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속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면 다 써버리고 저축이나 투자를 소홀히 합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아직 젊은데 벌써 노후 걱정을 해? 하면서 미루다가 어느새 은퇴 시기가 다가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세인 박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로 다 써버렸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었고 집 장만하느라 대출도 받았지요.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 있다 시작하면 되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박 어르신이 정년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노후 생활을 시작하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중 일부는 자식들 결혼 자금으로 보태주고 일부는 대출 갚는 데 썼어요.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걸로 30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받기는 하지만 한 달에 6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이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집은 있지만 전세로 내놓을 수도 없고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면 돈이 금방 바닥납니다.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에요. 저는 당뇨가 있고 아내는 고혈압이 있어서 약값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어요.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가면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나가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어디서 돈을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밤새 일하는 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박 어르신은 매일 밤 근무를 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을 일합니다. 68세의 나이에 밤새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졸음도 쏟아지고 허리도 아프지만 참고 견딥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70대, 8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일하는 거죠. 노후 준비를 못해서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 덕분에 일찍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면 총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5%의 이자가 붙는다면 약 4억 원이 넘는 돈이 보입니다. 하지만 50세부터 시작하면 같은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월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꼼꼼히 챙기세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중간에 납부를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추가 납부도 고려해 보세요. 퇴직연금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큽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과 저축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월 10만 원씩 30년간 모으면 원금만 3,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달 꾸준히 납부하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투기는 절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면 저축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을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는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하세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내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보유하세요. 부동산도 중요한 노후 자산입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해 놓으면 노후에 주거 걱정을 덜 수 있고 필요하면 영목이지론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을 구매하세요. 빚에 쫓기며 사는 것보다는 작은 집이라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빚을 줄이는 것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이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빚을 갚고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부터 먼저 갚고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도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신용카드는 편리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은 반드시 전액 납부하고 할부나 현금 서비스는 최대한 피하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명품이나 사치품보다는 실용적인 것에 돈을 쓰세요.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과 실손보험 같은 보험도 꼭 챙기세요.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보험이 있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치매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테크 공부도 하세요.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굴리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재테크 감각을 키우세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조심하세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원금을 잃을 수도 있으니 검증되지 않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제적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한다면 20년, 30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자금을 차근차근 모아가세요. 세 번째 비결.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TV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우울증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인 이 어르신은 65세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만 봤어요. 우울증이 왔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이 어르신은 거부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동네 복지관 안내문이 들어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스마트폰 교육, 영어 회화, 서예, 노래 교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자식들이 계속 권유해서 스마트폰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걸 배워서 뭐 하나 싶어서 포기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니 기본적인 기능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카오톡으로 자식들과 연락하고 사진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기뻤어요.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이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강좌를 보면서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습니다.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뉴스도 읽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운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예요. 이제는 인터넷 뱅킹도 하고 온라인 쇼핑도 합니다. 택시도 앱으로 부르고 영화표도 예매해요. 세상이 정말 넓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어르신은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제라도 배워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 나이에 무슨 영어냐? 이제 와서 배워서 어디 쓰겠냐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배우고 싶으니까 배우는 거지 꼭 어디 쓰려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30분씩 영어 앱으로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1년이 지나자 간단한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줄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완전히 나았고 매일이 즐겁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영어를 활용해 외국인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언어 교환 앱을 통해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교류합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그들의 문화도 배웁니다. 나이 들어 외국인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분들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한국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세요. 내년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고 즐거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같은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 뇌 건강에 좋고 음악을 통해 감정도 풍부해집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서예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집중해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완성된 작품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전시회에 출품할 수도 있고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관련 강좌도 많습니다. 요가, 태극권 댄스, 수영, 탁구 등을 배우면 건강도 챙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요리, 제빵, 바리스타 같은 실용적인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배운 것을 바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지요. 요리를 잘하면 손주들이 더 좋아하고 자주 찾아옵니다.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배우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컴퓨터나 코딩을 배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코딩을 배워 앱을 만든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도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관심 있는 언어를 배우면 여행도 더 즐겁고 외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가 많아져 집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좌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교육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합니다. 정규대학 과정을 청강할 수도 있고 특별 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며 삶의 의욕이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하고 싶었던 것 하나를 선택해 시작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입니다. 곁에 함께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한 결과 노년기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보다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동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세인 최 어르신은 젊은 시절 회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부장까지 승진하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전부였어요.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고 평일에는 거의 매일 야근했습니다. 술자리도 많았고 출장도 잦았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었지요. 최 어르신은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소원해졌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고 자식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시자고 연락하면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어요. 몇 번 거절하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모임도 귀찮아서 자주 빠졌어요. 오로지 일과 돈만 생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최 어르신은 큰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일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료하기만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명함이 없어져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터라 어색했습니다. 너 이제 심심해서 연락하냐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국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일만 하느라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와 둘이 집에 있으면 할 말이 없었어요. TV만 보거나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어요. 자식들도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아주지 못했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를요.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돈은 좀 모았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길고 지루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최 어르신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한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힘들게 한 것 미안하다고요. 처음에는 아내도 냉담했지만 제 진심이 통했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더라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내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저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며 미래 계획도 세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옆에서 지지해주고 필요할 때만 조언했습니다.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 놀아주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됐습니다. 옛 친구들과도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반겨주더라고요. 다들 나이 들어 외로웠나 봐요. 옛 추억을 나누면서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등산도 가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합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고민도 털어놓으며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배우자와 자주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노년이 행복합니다. 자식들에게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을 존중하세요. 자식들도 어른이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손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을 나누세요. 친구 관계도 꾸준히 유지하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지 말고 정기적으로 만나 소식을 나누세요.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을 챙기는 것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아파트나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세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자기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배려하고 존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세요. 서로 존중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갈등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세요. 오해나 갈등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가세요.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5번째 비결,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루하게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목적의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삶의 활력이 생기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인 정 어르신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사 생활 35년 동안 정말 보람차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꼈지요. 퇴직하는 날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배웅해 줬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퇴직 후 여행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잠을 자게 되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더라고요. 제 정체성이 교사였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저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면 그저 늙은 사람만 보였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계속되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망설이지 않고 신청했습니다. 처음 센터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반겨주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역시 제 자리는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칩니다.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웠지요. 그 아이를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중간고사에서 90점을 받아왔어요. 아이가 저한테 달려와서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할 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줍니다. 부모님이 바빠서 관심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어줍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할 때마다 울컥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의미 있는 일은 꼭 직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가족 돌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노년기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 중 하나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나 병원에서 환자들을 돕거나 길거리 청소를 하는 등 다양한 봉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환경보호 활동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플로깅이라고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돕는 봉사도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취미를 직업처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면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전국을 다니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전에 출품하거나 사진집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을 쓰거나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진 요즘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세대 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의 유대감도 강해집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평생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거나 공방을 열거나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멘토 활동도 좋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해주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 계속 활동한다면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